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역학에서 프레임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그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조역학을 할 때 뭐 이런 단순보 아니면 뭐 이렇게 있고 뭐 쭉 내민보 아니면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롤러단으로 있고 내부에 이렇게 힌지가 있는 형태. 그죠? 여기가 반력이 하나, 둘이면 총 4개인데 4개입니다. 저희가 정정 구조물에서 평형 방정식은 총 3개니까 요 내부 힌지가 있으면 여기 내부 힌지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의 모멘트 저항력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죠? 네. 이게 4개지만 이렇게 갤버보도 풀 수 있다. 그래서 갤버보가 있으면 뭐부터 푼다? 네, 단순보부터 푼다. 이 오른쪽부터 풀어서 진행해 나간다. 라는 것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했던 게 이제 캔틸레버보. 이거는 여기가 한쪽에만 이제 지점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모멘트까지 저항한다. 수평 수직의 모멘트까지 저항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쭉 일자로 누워 있는 거 말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기둥이랑 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직 부재랑 이렇게 여기가 내부 힌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여기는 롤러단 이렇게 되면 반력이 이쪽 수직 반력, 수평 반력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VB 여기는 수직 반력만 있죠. 이 롤러단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있다면 모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지점처럼 돼버렸으니까 이쪽으로 밀면 쭉 굴러갈 거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다른 걸로 쓰면 롤러단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퀴가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밀면 쭉 굴러가 버리겠죠. 즉 이 수평 방향에 대한 뭐가 없어요? 저항력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고 그런 상태에서 VA, HA 똑같이 모르는 건 반력 3개다. 현재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도 총 3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프레임 해석을 하기 전에 저희가 뭘 했냐면 내부 단면력과 평형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을 쪼개면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에 대해서도 평형이 성립해야 된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도 서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은 힘이 내부 단면력이 존재할 거다 라는 것까지 했었고 요거는 이 프레임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이 내부 단면력과 평형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꼭 이 부분을 먼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먼저 가장 늘 항상 저희가 하는 대로 집중하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가 모양이 바뀌었고 이거를 풀 때 결국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똑같이 푸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내부 단면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는 한번 이거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에 2m, 2m다 라고 했을 때 목이 쉬었네요 제가 했을 때 똑같이 평형조건식 세웁니다. 이 시스템 그대로 놓고 스텝 1으로 항상 스텝 1은 반력을 구하는 겁니다. 반력. 그죠? 단순보나 이런 것도 반력을 먼저 구했죠. 평형 조건식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X방향 평형 0, Y방향 평형 0. 그리고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 A점을 기준으로도 모멘트에 대한 평형이 만족해야 되고 뭐 B점을 기준으로도 만족해야겠죠. 그죠? 여기는 힌지니까 0이니까 이 중간에서도 모멘트 평형이 만족해야 되지만 여기서 기준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모멘트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은 만족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 지점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점을 기준으로 자꾸 지워지네요. 보통 모멘트 평형 조건식을 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레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나중에 이 중간에 내부 힌지가 들어가거나 하면 거기서도 갤버보와 마찬가지로 모멘트 평형 조건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력을 구하자. 그러면 현재 조건에서 X방향 횡력에 대한 평형이 없으니까 HA는 사실은 그냥 0인 거죠. 그죠? 여기는 0인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나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전개할 거다 식을. 그러면 VA 플러스 VB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다. VA랑 VB랑은 6이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한다. A에 대한 모멘트 평형. 그러면 얘를 잠깐 지우고 나는 A점을 기준으로 이 방향을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전개를 하겠다. 이게 무조건 정해진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를 반시계로 정하면 그냥 반시계로 그 방향을 잘 따져서 모든 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계산해 보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 A점을 기준으로 요 2kN은 중요한 건 곱하기 몇이죠? 항상 모멘트는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여기서 4를 곱하면 돼요, 안 돼요? A점을 기준으로 요 하중에 대한 모멘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거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2m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힘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거리를 하는 거고 플러스 4kN. 왜 플러스냐? 여기는 A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내려와요? A점을 기준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2kN이.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찬가지로 4kN은 해서 A점과의 이렇게 더 A점까지 기준으로 하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죠? 4죠. 그럼 곱하기 4m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VB 곱하기 A점을 기준으로 VB는 어떻게 돼요? VB가 6m. 여기서 A가 윗방향으로 저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고 만약에 VB를 내가 이렇게 가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VB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가 가정한 방향과 반대다. 즉 주의하실 거는 항상 이 VB의 방향을 가정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뭐 윗방향이다 이런 게 아니고 플러스면 내가 가정한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플러스면 윗방향이고 마이너스면 아래 방향이다가 아니고 내가 구한 VB가 양수면 내가 가정한 방향과 동일하다 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VB의 6이었죠. 좀 전에 여기 거리가 6 이꼴 0이다. 그러면 4 플러스 4, 4, 16에 마이너스 6 VB는 0이다. 그러면 VB는 3분의 20이겠죠? 3분의 10이겠네요. 6분의 20이니까 제가 약분 한번 더 했네요. 이렇게 6분의 20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0이니까 플러스 3.33 정도 된다. 그런데 플러스가 나왔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정했다? 윗방향으로 가정했으니까 윗방향으로 3.3kN이구나. 그대로 두 번째 식 Y방향 평형조건식에 넣으면 VA는 어떻게 돼요?
2.67. 여기 넣으면 당연히 VA도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니까 윗방향으로 2.67kN이다. 이러면 반력 똑같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모멘트를 구할 때 방향 헷갈리지 않으시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A점을 기준으로 A점 모멘트 평형하는데 만약 하중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작용했어요. 이렇게 2kN 작용했다. 대각선으로 누워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A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면 요 거리로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그죠? A점을 기준으로 요 방향대로 하던가, 아니면 얘를 분해를 해서 X성분, Y성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요 Y성분과 X성분의 합이죠? 합력이죠? 이렇게 대각선 있는 건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니까 이 오른쪽 하중에 대해서는 요 높이를 곱하고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만약에 이쪽 방의 수직 방향으로는 요 거리를 곱하는 거죠. 아까 요 문제로 따지면 요 X축 방향은 4를 곱하고 Y축 방향의 힘은 2를 곱하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멘트는 항상, 그죠? 모멘트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점과 힘의 어떤 이렇게 있으면 요 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요렇게 간다. 힘이. 그럼 요 거리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요 HA에 대해서는 A점을 기준으로는 A점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A점 기준으로 HA는 거리가 모멘트 거리가 0이기 때문에 0이라고요. 이게 힘이 0이니까 0인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HA가 값이 0이 아니었어도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식을 세우면 모멘트 팔 길이가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왼쪽 아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와요. HA가 10 들어온다고 해도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은 10 곱하기 0이죠. 거리가 0이잖아요. 지나가니까 이 점과의 거리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식에서 사라진다고요. 그죠? 요거 한번 이거는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반력 다 구했죠. 이제 반력 구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완벽히 뭐랑 똑같죠? 그냥 단순보랑 다 똑같습니다. 3.33이다. 윗방향이다. 킬로뉴턴이다. 윗방향이다. 구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반력 먼저 구했다.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반력은 구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뭘 구하고 싶어요? 각각에 대한 항상 그렇듯이 SFD, BMD 구하고 싶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이 녀석은 기둥이니까 보는 보통 충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는데 기둥은 충력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기둥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둥 설계할 때는 충력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PM 상관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시간이 아니니까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뭐 다른 건 잊으시더라도 기둥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기둥은 충력이 존재한다. 보통 충력이 존재하고 충력이 수직부재는 충력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하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 AFD가 있습니다. Axial Force Diagram.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저희가 이전에 정리했던 내부 평형 개념을 사용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쪼갤 겁니다. 이렇게 쪼갤 겁니다. 그죠? 요 세 개의 시스템은 여기에서는 지금 쪼갠 여기에서는 내부 단면력이 존재하겠죠?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만약에 단순보가 이렇게 있으면 딱 쪼개면 힘이 작용하면 이 내부를 딱 이렇게 보면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 거에서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거는 이렇게 작용할 거고, 만약 이렇게 모멘트가 있으면 평형을 이루니까 내부 평형을 이루니까 반대로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있을 거다 라는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살짝 지워버리고, 이것만 해도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점점점 뭐 분포 하중도 해보고 이렇게 하중이 다른 것도 해보고 하면 점점 넓혀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쓰면 됩니다. 이제 2.67 이렇게 3.33 여기가 2kN, 여기가 4kN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요색?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한 반력 다 적어 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이 녀석 평형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2.67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내부 단면 이렇게 쪼갰죠. 지금 이렇게 쪼갠 겁니다. 세 개로 쪼개면 여기 2.67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2.67, 그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다음에 요 자체에서는 뭐가 없어요? 얘 기준으로 요 전단력이 없죠. 전단력은 여기에서 이 부재가 수직으로 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횡하중으로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전단력은 이렇게 이 부재에 끊어지려고 하는 힘, 끊어뜨리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only 충력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HA도 없으니까 이 자체로 평형을 이룬다고요. 그죠? 그렇다고 저희가 없는 힘을 여기다 넣어서 굳이 막 여기다가 뭐 10 이렇게 넣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 분명 반력이 0이었기 때문에 여기 자체도 뭐 따로 전달될 수평력이 없다. 전단력 얘 입장에서 없다. 그죠? 요 HA가 사실은 그거를 아셔야 돼요. HA가 이 수직부재 기둥 기준으로는 뭐라고요? 전단력이라고요. 그죠? 여기 이 VA랑 VB가 요 기둥 입장에선 뭐라고요? 충력이라고요. 충력. 그죠? 충력. 힘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런다고 여기 평형 이루어야 되죠? 두 번째 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러면 2.67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6 빼기 2.67 하면 3.33이죠? 그러니까 내부 이렇게 된 거고, 내부 평형 이룬 거고, 이렇게 해야 평형 이루고, 반대로 이렇게 3.33. 그죠? 거꾸로 얘부터 왔어도 돼요. 이 오른쪽 시스템 평형 이루려고 3.33이 이렇게 반대로 있고, 그 옆에 전달될 때 내부가 평형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3.33이다. 얘가 역시나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되죠? 됐습니다. 지금 또 다른 힘 없죠? 없습니다. 실제 중요한 거 요점 여기서 모멘트가 작용했다면 그 보에서도 어땠어요? 이렇게 모멘트가 있으면 반대로 모멘트 작용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멘트가 있었다면, 내부 평형을 이루기 위해 모멘트가 있었다면 요 오른쪽 요 위에 있는 보에다가도 모멘트가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뭐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여기가 뭐 0인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그릴 때 0으로부터 모멘트도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0으로 시작해서 그리잖아요. 그게 무조건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기둥으로부터 내부 단면력의 평형을 이룰 때 모멘트에 대한 전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따로 예를 들어 쪼갰을 때, 계속 이 보로 아니면 더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쪼갰을 때, 만약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요 힘이 있었어야 된다. 만약에 모멘트 MA가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다가는 이렇게 MA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려는, 요 돌리려는 힘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각 이렇게 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MA가 있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MA가 있는 겁니다. 내부 평형을 일으키려는 거니까 여기를 돌리려는 힘. 그죠? 근데 지금은 없다고요. 지금 예제는 없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게 있는 거를 보시고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뭘 그릴 거냐 하나씩 그리면 돼요. 보면 딱 그냥 먼저 관찰해야 될 건 여기 왼쪽 오른쪽 요 기둥 두 개는 현재 어떤 상태? 온리 충력인 상태. 뭐도 없다? 모멘트도 없다. 전단력도 없다. 이게 하나 보실게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모멘트는 뭐라 그랬죠? 모멘트의 변화가 전단력입니다. 즉 여기를 거꾸로 하면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전단력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도의 면적이 뭐예요? 모멘트죠. 모멘트.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정 부분에서 그냥 전단력이 0이라고 해서 모멘트가 0인 게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분포화 중에 있다고 하면 전단력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모멘트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럴 때 여기 전단력 0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여기 모멘트 0 아니죠. 물론 여기에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전단력이 0이긴 하지만 전단력이 그냥 0이 된다고 해서 전단력도 했는데 가운데 0이네? 요 가운데 전단력이 0이네? 그러면 모멘트 0이다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그죠? 항상 전단력은 전단력에 대한 면적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모멘트에 대한 변화율이 전단력이다. 그럼 거꾸로 전단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적분. 어떤 구간에서의 적분이 모멘트니까. 그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단력 하나가 0이라고 해서 모멘트가 무조건 그냥 다 0인 게 아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요 부재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단력이 없죠. 전단력이 0이죠.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전단력 적분해도 뭐예요? 모멘트 0이라고요. 그래서 0인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거를 한번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려보고 지우고 그려보고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가 2.67, 3.33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AFD 먼저 그리겠습니다. AFD 충력 다이어그램. 충력 보니까 왼쪽 거는 압축력. 저희는 압축력을 부재의 변형 형상을 뭐로 가정해요? 압축력을 마이너스. 인장력. 땡기는 거를 플러스로 가정하면 여기는 압축력으로 전 구간에 걸쳐 2.67 작용한다. 그런데 또 하나가 여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냐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충력은 보통 책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부호는 마이너스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압축력이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 있게. 그죠? 항상 부재력의 부호는 뭐를 따르니까? 변형 형상을 따르니까 지금 사실 이게 바깥쪽으로 그리나 안쪽으로 그리나 크게 상관은 없는데 충력에 대해서 그죠? 모멘트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없지만 저는 마이너스는 부호는 제대로 적어주겠다고. 왜냐하면 이걸 보고 요 두 부재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다 라는 걸 알기 위해. 그런데 여기 크기는 다릅니다. 2.67이고 오른쪽은 3.33이겠죠? 여기가 좀 더 클 겁니다. 이렇게 얘보다는 이렇게 되고 이게 AFD. 위에 중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충력 작용해요 안 해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안 하죠. 안 합니다. 충력 요 부재에서 요거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이다. 끝났습니다. 충력 다이어그램 끝났다. 끝났다. 그 다음 이제 전단력도 그리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전단력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전단력도 그리면 요 부재 전단력도 0이죠? 없습니다. 없고 위에 거 가운데 거 얘네 자체 시스템으로 그리면 돼요. 얘네 딱 그냥 쪼개는 거 있죠? 이거 자체로 그리시면 된다고요. 결국 다 평형 맞춰놨으니까 위로 2.67 올라간다. 가다가 2 떨어진다. 가다가 4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0.67이다. 그러면 여기가 0.67이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4 떨어지니까 3.33.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올라오죠? 3.33. 이렇게 우리가 보 그리듯이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호가 중요한 건 왜냐하면 변형 형상과 관련되니까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변형 형상 요게 마이너스 이게 맞으면 됩니다. 이 양쪽은 전단력도 없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SFD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만약에 어떤 책 보니까 얘가 이 안쪽으로 플러스를 그렸다. 그래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아셔야 이걸 보고 변형 형상이 이렇게 되는 게 이 하중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변형 형상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를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요 안으로 그리고 이렇게 변형 형상 가는 게 완벽하게 익숙해지셨으면 뭐 그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멘트는 어떤 걸 권장드린다고 했죠? 네, 항상 인장측을 기준으로 그리는 걸 권장한다.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잠깐 소수점이 이렇게 안 맞아서 지금 굉장히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이쪽으로 전달되는 게 없다 그랬죠? 이쪽으로부터 전달되는 모멘트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어떻게 돼요? 2m, 2m에서 쭉 해서 여기는 몇이에요? 면적이니까 2.67 곱하기 2다. 이 면적이다. 면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2.67 계산기 써야 되겠습니다. 5.34가 되고 여기서 또 요 면적 또 증가해요. 또 증가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0.67 곱하기 2니까 어떻게 돼요? 0.67 곱하기 2 1.34. 그러면 여기 전체는 어떻게 돼요? 5.34 더하기 1.34는 6.68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33 곱하기 2죠. 쭉 된다. 그런데 지금 3.33 곱하기 2가 6.66이 아니냐? 6.68과 다르지 않냐? 0이 안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반력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원래 3.333333 되는 거 2.66666 되는 거를 소수점으로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갖고 왔죠. 그걸 전개하다 보니까 몇의 오차가 나요? 0.02 정도의 지금 오차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얘를 분수를 끌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떨어져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순간 저도 당황했는데 아시겠죠? 이거를 A시상초 분수로 전개해서 갖고 오셨으면 아마 이런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여기를 소수점을 하면서 약간의 오차 0.02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다 라는 거는 감수해 주시고 여기가 플러스죠. 증가니까 전단력 플러스죠. 지금 플러스 되는 걸로 했으니까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형 형상이 이렇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 변형 형상이 이렇게 되는데
딴 건 몰라도 요 BMD는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주시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변형되죠. 그러면 요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고요? 인장력이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하부 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아래쪽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인장력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지금 아래에 인장이죠. 아래가 인장이니까 딴 색으로 아래가 인장이니까 얘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죠? 그래야 얘를 나중에 만약 철근 콘크리트여서 만약에 프레임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철근 어디다 넣으면 돼요? 밑에다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있는 요 모멘트도가 있는 부분에다가 철근 넣어주면 된다고요.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는 왜 뭐니까? 인장력에 콘크리트가 저항을 못하니까 콘크리트 저항 못하는 인장 측에 대신 저항할 수 있는 철근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앞에 거는 어쨌건 부호는 근데 정확히 하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이 부재력의 변형 형상에 따라 부호를 정의하고 있으니 부호는 정확히 아시면 보시고 얘가 바깥쪽으로 있든 안쪽으로 있든 AFD 뭐 어떻다고요? 압축력 작용하고 있네. 여기 전단력 왼쪽은 이렇게 변형 형상 플러스 방향, 오른쪽은 마이너스의 변형 형상을 갖네. 위로 있든 아래로 있든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BMD는 인장측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멘트는 항상 요 가운데에 보만 작용하는 형태다. 현재의 상태는 충력은 요 기둥은 충력만 작용하고 요 가운데 보에는 전단력과 모멘트가 작용하는 프레임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가장 집중하중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프레임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그죠? 분포하중이 있거나 이제 또 다른 횡력이 있거나 이제 그런 좀 더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